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김진수 장로님 편 3부가 시작됩니다. 다섯째, 한 가지에 집중하라. 해도 안 되면 빨리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이게 이제 고슴도치하고 예를 들면 해잭, 그러니까 고슴도치하고 여우하고 싸우면 네. 과연 누가 이길까? 네. 여우는 영리하잖아요. 네. 영리한데, 그리고 예를 들어 연구를 딱 해가지고 고슴도치가 몇 시 언제 지나간다고 딱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시간 되면 딱 공격을 해요. 그런데 고슴도치는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네. 이 자기 순식간에 움츠려가지고 그냥 날카로운 가시를 쫙 내보내는 거. 네. 항상 누가 이기느냐? 고슴도치가 이긴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거 하나로 가지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를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된다. 네. 저도 이제, 결국은 시장의 틈새 시장이라고 그러죠. 소프트웨어 개발했다고 절대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진짜 니드를 발견해야 되고. 그 중에 그것도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집중하지 안 하게 되면 결국은 힘이 흐려지고, 그래서 모든 게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집중할 수 있는 거. 한 분야 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이제 여섯째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그 축복을 시인 안 하다 보게 되면 결국 교만해진다는 거. 네. 교만해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일곱째 겸손하라 하신 게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결국은 겸손해지고 싶어서 겸손해지기 싫어서 겸손해지 아닌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은 이제 교만해지더라는 거죠. 제 같은 경우를 보면. 네. 그리고 그 다음 여덟 번째가 고난을 잘 통과하라. 그러니까 정말 고난을 잘 잘 통과하고 싶지만 그게 또 좀 통과하기가 어렵잖아요. 고난의 그 목적을 안다면, 퍼포스가 있다면, 우리는 다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네.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시험하고 템프테이션하고 트라이 그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고난이 왔을 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죠, 사실. 네. 막상 나한테 그게 닥친다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예. 근데 지나가서 경험을 하다 보니 그것도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작은 고난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나가 보니까 그게 좋았다. 네. 아니 필요했다. 네. 그걸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자체가 오는 거를 그렇게 당황하지 않게 돼요. 네. 그래 지금도 원주민 일을 하다가 안 풀리잖아요. 당황 안 해요 이제. 최소한 뭔가 의미가 뭘까를 또 다른 길을 주시겠지 하고. 그럼 고난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고난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네. 지나가 보면. 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고난 안 하고 잘 성장하게 되면 배우는 게 없다. 그렇더라고요. 아홉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냉철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상대방을 자꾸 생각하면 성공하기 힘들 것 같아요. 숏텀은 그렇죠. 롱텀을 봐야 되니까 비즈니스도 아까 브레이크 이븐 얘기를 했듯이 3년 이상 하려면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만족시키고 그냥 3년 안에 그냥 빨리 접고 나가려면 저는 보니까 그 비즈니스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비즈니스 복잡하지 않거든요. 정말로 common sense로. 저는 그거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나가 보니까 모든 비즈니스는 상식이다. 일반 상식이다. common sense로 동작한다. common sense는 다른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다. 그런 것들.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비로소 그것을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최소한
그 자리에 앉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위에서 앉아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데는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렇게 반응할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그 최소한 이해는 해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분 나빠요. 나를 이해해주지 뭐 기분 나쁘지만 최소한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할까를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좀 그 마지막 10번째가 성공은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 프로그래머셔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가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나머지 하드웨어잖아요. 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면 하드웨어는 예를 들면 비즈니스의 하드웨어는 뭘까? 사람의 하드웨어는 뭘까? 뭐 유산, 물려받은 거, 유산, 뭐 있다든가, 뭐 IQ, 뭐 그런 거죠 일종의 뭔가 픽스된 거.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저는 이제 IQ도 저는 안 좋았어요 솔직히. 두 자리 살짝 넘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성공할 요소들을 몇 가지 뭐 인맥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모든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드웨어는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는 지금까지 얘기해온 그런 것들 9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하는 건데 결국은 어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가 기업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그렇죠. 스피릿이나 그 스피릿 자체가 그런 것이 오히려 소프트웨어다 생각한 거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들어서 이제 저희는 우리 둘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쏙쏙 들어오고요. 또 정말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한국 분들은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뭐 해나가는 뿐만 아니라 정말 이번 말씀을 들으시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한다면 또 이런 말씀을 좀 새기셔서 또 실제 일에 반영을 하고 가시면 또 훨씬 다들 또 좋은 성공을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공 못해도 그래도 떳떳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10가지 방법이 그 임시 방편이 아니고 정말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윈윈이 되는 정말 그 정직하고 행복한 그 비즈니스를 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런 비즈니스를 한다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됐고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김진수 장로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퀴즈. 네, 저희가 드리는 그 질문 중에 네모네모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3초 내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모네모라니요. 저희가 얘기하다가 중간에 네모네모가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말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장로님 지금 표정에 이건 또 뭔가. 이거는 머리가 이게 안 돌아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떠오른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네모네모다. 순두부다. 하루 중 제일 기분이 좋은 때는 네모네모다. 잠자기 전이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아이들이 네모네모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스스로 처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나에게 네모네모다. 취미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네모네모를 꼭 해보고 싶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내 성격 중 네모네모한 부분은 마음에 안 든다. 갑자기 생각이 정말 안 나, 이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 내 성격에 무슨 단점이라고 생각하신다든가.
고치고 싶으시다든지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100% 만족하시나 봐요. 그런 교만하다고 얘기할 것 같고. 일단 머리도 좋으시고, 또 인물도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좋으시니까, 예. 그럼.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멘토는 네모네모다. 하나님이다. 성경이다 하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성경. 네. 구체적인 것 같으네. 네. 네. 저희가 크리스찬이니까 네. 사실은 하나님 성경은 너무 사실은 어떻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이제 큐티 특히 네. 제가 느낀 것들 중에 저의 어떤 터닝 포인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네. 제가 교만하다고 지적한 것도 성경이었고, 네,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적하게 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게 되면 눈물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그 가이드를 그래도 물론 다른 분들이 있지만은 그 가이드를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네모네모한 젊은이를 보면 안타깝다. 시도도 해보지 않는 젊은이를 보게 되면 안타깝다. 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아내가 네모네모할 때 제일 귀엽다.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아부할 것 같아지만 잔소리할 때가 제일 귀엽다. 정말요? 아부용 말이었어요. 또 방송 또 들으시는 거 다 알으시고. 네. 그럼 자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나눠볼 텐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순두부다. 여기 두부 좋아해요. 네. 또 여기도 LA가 순두부 또 맛있게 잘하잖아요. 네. 예. 하루 중 제일 기분이 좋은 때는 잠자기 전이라고 하셨는데. 예. 잠을 좋아하세요? 저는 잠을 잘 자요. 네. 잠을 어디든지 잘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고요. 네. 편하다는 얘기죠. 마음이 그만큼. 네. 그냥 노력하고 나서 오늘 했어 하고 딱 잘 때 그 순간이 그렇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는 내가 자도 돼. 그런 최선을 다했다 오늘. 예, 그런 것들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예. 네. 예, 또 나는 아이들이 스스로 잘 처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자기 일을 스스로 잘 처리하고. 예.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딸이 그렇게 좀 스스로 처리를 해요. 그 잔소리를 전혀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딸한테 그랬어요. 나는 예를 가르치는 것도 없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스스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키웠어요. 그랬더니까, 알아서 그냥 하게 스스로 처리하게 했더니까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고맙다고 잔소리 안 해서 고맙다. 네. 우리 부모들이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아서 해주면 저도 잔소리 안 하죠. 네. 자, 다음 질문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나에게 취미다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너무 행복한 분이시네요. 이 취미가 일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참 좋아하는 걸 만나시고 참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게 은혜라고 생각되는 게 그리고 내가 회사를 팔고 나서 사실 내가 도대체 내가 이 몇 프로 가졌을까를 한번 고민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이 이제 몇 프로가 내 걸까? 네. 고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사람들이 나누지 못할까 생각하다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나누는구나. 네. 그러면 도대체 회사 팔았을 때 이게 몇 프로가 내 걸까를 계산해 보니까 별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사장님이신데요. 내가 안 한 것들이 이루어진 게 많았으니까. 네.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했죠, 사실은. 질문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나에게 취미였다. 여기서 이제 그게 직업으로 가셔서 이제 넘어가는 근데 아까 안 한 것들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컴퓨터에서 전기에서 컴퓨터를 바꾼 것도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고 그것도 그렇고 테크놀로지 중에서 PDF 테크놀로지가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컸어요. 네. 저는 그 전에 팁 파일로 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PDF 나오는 순간 저거 싫었어요. 나의 비즈니스를 망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고객이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FDA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돈 주겠다는데 그래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대박을 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아이디어가 아니었는데 그렇네요, 정말. 그렇게 디파인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감사가 나오고 또 그거 베풀 수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나는 젊은 시절로 아예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더 잘 될 확률이 잘 없어요. 최고로 잘 되신 거예요? 아니 내가 노력을 해서 잘 됐다면 내가 더 돌아가서 하려고 하겠죠. 내가 노력 안 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또 그렇게 된다는 전혀 보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비즈니스 한다면 자신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될 자신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젊으면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더 잘 될 확률이 없으니까. 너무 또 겸손하시네요. 아니야,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 내 느낀 것이 그러니까. 그 내 성격 중 네모네모한 부분은 마음에 안 든다. 정말 없으신가 봐요.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교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그냥. 그래 마음에 생각을 안 해보신 거죠, 그런 생각. 그 생각을 안 해봤죠. 생각을 안 해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실수하게 되면 다 노출시켜 버리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요새는 이제 내가 그걸 투닥했어요. 그게 풀이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하게 되면 그 쓰린 게 남아 있는데 그것을 내가 릴리즈 하는 것을 배웠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버리고. 릴리즈 하는 법은, 잘못을 첫 번째 잘못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고, 거기에서 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그런데 그게 가장 좋은 법은 글까지 써야 돼요. 글까지 써가지고, 또 확실한 방법은 퍼블릭한테 알려야 돼요. 반성문을 써서. 자가 비판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페이스북에다 딱 올리면요, 라이크가 훨씬 많아져요. 우리는 또 남의 잘못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글 쓸 적이 이러잖아요. 이거 쓰면서 이게 좀 내가 자랑한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글은 그러면 썰렁해요, 그게. 썰렁해요. 진짜 라이크가 썰렁한데 진짜 잘못한 거 올리면 라이크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내가 치유를 받아요. 치유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 내가 실제로 뭐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탁탁 터뜨려 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 내 인생의 멘토는 성경이다. 정말 그렇죠. 또 그런 삶을 또 살아오셨고, 또 계속 묵상하고 말씀 받고. 그래서 묵상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저도 오래 되진 않았어요. 묵상을 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요새는 매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큐티 말씀을 원주민들이 읽는 그 페이스북에다 올려야 되니까. 내가 안 올리면 못 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900일 했어요. 900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꾸준히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같이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저도 큐티에 대해서 좀 오해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큐티 하게 되면 처음에 큐티라는 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화이트 타임 해가지고 뭐 명상하고 그냥 이런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명상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느낌으로 받으셨어요? 처음에 그런 임프레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거부했다고 그럴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큐티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니, 어떤 날은 아무 감동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라는 거지. 근데 뭐 하나 건져야 되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이제 프레시가 오는 거예요. 건지려고 하다 보면, 그걸 자꾸만 하다 보면, 건지게 되면 뭘 해야 되는, 그걸 실천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나요, 어디?
네, 겨우 건져가지고 적용하려면. 그러면 매일 그렇게 하기 쉽느냐고요. 네, 그럼 포기하게 되죠. 포기해요. 네. 그러다 보면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니 그냥 없으면 넘어가자는 거죠. 네. 그러다가 가끔 가다 하나 걸려요. 네. 어떤 데는 뭐 몇 주에 가다 하나 걸려요. 네. 하나 걸리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네. 결국은 이제 매일 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흐름을 끊지 안 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박대영 목사님이라고 그 큐티 그 성서 유니언 그 네. 편집장 하신 분. 쓰셨죠. 예. 묵상에 대해서 쓰셨는데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 묵상은 저 어깨 힘하고 저 궁둥이 힘으로 한다고. 네. 꾸준히 하라는 거죠, 사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하나씩 깨닫게 된다는 거. 네. 저도 큐티가 그렇게 봐요. 예. 나는 시도도 하지 않는 젊은이가 안타깝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요새 뭐 예를 들면 뭐 청소년들 특히 이제 실업 문제 이런 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 결국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할 건데. 답답한 거죠,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뭔가를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게 저도 이제 예를 들면 한국 그에 가서 느낀 게 뭔가 하면요. 취업 때문에 다 난리잖아요. 난리죠.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사람 못 구해 난리예요. 그래요? 그래서 딱 느낀 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인터뷰가 내일 오겠다 그랬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락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너가 왜 그 회사에 가서 일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뭐를 원하는가 하면 근사한 걸 원해. 네. 스펙이 있는 걸 원해요. 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냥 주어진 거 작은 거라도 일단 시작해봐야 되는데 시작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저는 좀 답답하죠, 사실은. 그러다 보면 작은 일을 하다 보면 큰 일이 생기는데 네. 작은 일을 하지도 않고 큰 일만 시작하려고 그러면 누가 주나요, 그걸?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좀 들어야 되겠어요. 나는 그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난 마지막. 아내가 잔소리할 때 제일 귀엽다. 요거 아주. 정말 그렇게 귀엽게 잔소리 하시나요? 아니죠. 애교 부리시나요? 아니, 절대로 애교 부리지 않는데요. 틀린 말은 안 하잖아요. 기분 나쁘게는 말을 하지만 틀리게는 말을 안 해요, 분명히. 틀린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그게 더 나쁘죠. 기분이 나쁜 게 틀리지 않은 걸 말하니까 더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지나가 보면, 제가 이제 간증할 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가다가 아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혼는다고 제가 해요. 예.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하지, 이상하게 다른 사람 칭찬해주면서 내 거는 안 해주니까. 맞아. 그런데 보니까 내 아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얘기 들어보면. 여자들이 남의 남편한테는 원래 관대해요. 네.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렸을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났어요.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제가 문제가 있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아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네, 그럼 미성년. 키워서. 회사를 대기업에 매각하시면서 직원들에게 회사 지분을 나눠주어서 여러 명의 백만장자가 탄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빵 한 조각도 누구 주려고 하면 참 아깝던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눠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나눠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런데 이제 지나간 결과론이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을 주인 취급 안 해주게 되면 떠나버려요. 네. 떠나버리는데 결론적으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지분을 줬죠. 왜냐하면 회사가 작을 때 고생했던 분들 그리고 봉급을 제대로 줄 수가 없잖아요. 네. 다른 대기업하고 밸런스가 없으니까 내가 주식 줄게.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게. 그렇죠. 내 회사니까. 내 회사니까. 그러면서 그게 조금씩 하면서
지금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자금 투입을 안 받고 네. 회사를 성장시켰어요. 다행히. 그런데 한 40%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줬으니까. 네. 그래서 제법 그러니까 회사 팔았을 때 100만 장자가 한 4-5명 나왔고 네. 그리고 5만 불 이상 받은 사람도 50명 네. 넘었으니까. 네. 그것이 자체가 주인의식을 심겨주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또 뭔가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식을 주면 주인의식이 생길 거라고. 네.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주인의식은 약간 타고나는 게 있다는 거죠. 네. 주식을 받았어도 뭐 없는 사람은 없고. 처음부터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주식을 아무리 줘도 네.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네. 그런데 주인의식이 있는데 주인 인정 안 해주면 떠나버려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는 지분을 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스탁도 줬고, 스탁 옵션도 줬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 그 직원들이 그렇게 성장시켰다고 저는 봐요. 네. 예. 네. 그래서 왜 노력의 나의 노력은 3분의 1이고, 네. 나머지는 3분의 1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결론으로 또 나눠주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3분의 1은 다 직원들 몫인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여러 가지 아니고. 요소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회사 이익이 나게 되면 보너스를 많이 줬어요. 네. 첫 번째 룰을 어느 정도 정하고, 네. 그 이익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보너스를 줬어요. 매년. 이익이 나면 충분히. 그 대신 피해하기 노력은 했죠. 이렇게 네. 룰을 정하고, 주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물론 회사를 팔았을 경우에는 이제 목돈이 들어오니까, 네. 그때 내가 진짜 디파인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내 혼자 쓸 거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그래서 이제, 체리티 만들고, 체리티에다가, 기부를 많이 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돕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예. 네. 생색 내는 거예요, 사실은. 내 거 아는 돈 가지고 지금. 네.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왜 나눔을 실천하시면서 네. 살아오셨는데, 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나눔을 이렇게 해오셨나요? 일단은 이제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주식을 통해서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익의 10%를. 네. 그러니 일종의 개인으로 말하기에는 11조 같은 거죠, 사실은. 네. 그것을 이제 사회 리턴, 매년 회사 이익의 10%를 리저브해서 하게 큰 돈이겠어요. 그래서 어떤 해는 뭐 20만 불까지 이렇게 나간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예 선언했으니까 미션 스테이트먼트 넣어버렸어요. 네. 아니 근데 회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못 될 때도 10%를 아니, 없는 거죠. 프라핏이니까. 프라핏이 10%니까 못 될 때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10%로 해놓으면은 이제 그 안에서 융통성이 있는 돌려주고 거네요. 받을 수는 없고. 그렇죠. 돌려준 거는 못 받고. 그냥 있을 때만, 그리고 뭐 손해됐다고 내년에는 뭐 캐리오버 그렇게는 안 하고 하여튼, 있을 때만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하나의,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직원들에게 이제 주식 나눠주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었고, 보너스도, 그렇죠. 많이 준 것도 이제 하나의 나눔이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정말 중요하고 항상 돈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특히 젊은이들에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돈은 너무 가볍게 봐도 안 되고 너무 또 무겁게 봐도 안 되고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은 젊었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고 봐요. 저희 딸이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저도 이제 철저하게 이제 훈련 시키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잖아요. 처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뭐 그래서 그 일식집에 가가지고 웨이트레스를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뭘 한다고 했는가 하면 이제 그 아트 하겠대요.
미술을 우리 와이프의 좀 지혜를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하더니까 가가지고 한 며칠 하다니까요. 딱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아트 안 해. 왜요? 돈이 안 된대. 와. 돈을 벌어보니까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빨리 인식한 거야. 네.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그렇게 해보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해요. 미국이 난 좋은 게 중에 하나가 학생들 때 가가지고 그냥 막 해보는 거. 맞아요. 부자라고 예외 아닌 거. 바닥 일부터 해보고. 해보는 거.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젊었을 때. 네. 그 회사를 매각하시고 캐나다 원주민을 돕는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비즈니스인가요? 이제 캐나다 들어간 얘기부터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왜 캐나다에 들어간지. 저도 선교 할 생각 없었어요. 네, 그래요. 저는 회사 다닐 적에 진짜 회사만 열심히 했어요. 뭐 다른 생각도 않고 열심히 했고, 저는 내가 돈 생겨서 나중에 선교하겠다 생각도 전혀 없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5년 됐네요. 5년 때 단기 선교 제가 그 마을 들어갔다가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추장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좀 추장하게 조금 뭔가 접근을 하려고 내 개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우리 형님 알코올로 들어가셨고 둘째 형님은 군대 자살하셨고 누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까 갑자기 뭔가 이제 클릭이 되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가 원주민은 오늘날 문제거든요. 자살률 뭐 이런 것들 알코올 중독 그 학교도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이런 것들이 클릭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행사인데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서 연결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한 게 이게 송이버섯 많이 나는데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와줄 수 없느냐고 내가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템을 거기서 먼저 제공을 그렇죠. 받으신 거네요. 그쪽이 해달라고 했다고요, 저한테. 그래서 송이버섯 내가 알거든요. 시골에 자랐고 송이버섯 먹어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클릭이 딱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제 그때 회사를 파는 애 때거든요. 회사를 팔면 뭐 할까 이제 막 고민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마음속에 얘들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겼는데 너무 멀잖아요. 저는 유저지고 그까지 캐나다까지 그 14시간 걸려요. 그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도와 투도와 14시간이니까 한국 가는 것보다 더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몇 번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그 캐나다에서 온 그 토론토에서 온 젊은 청년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뜬금없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 준다는 거예요. 얘한테 전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신앙관,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뭐 예언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그 신앙 그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뭔가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는 게 내가 있대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장로님을 처음 본 사람인가요? 처음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봤어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또 누가 그런 얘기 할까봐 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이 부담으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담으로 오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고 막 질문하는데 갑자기 에스더의 말씀 생각나면서 내가 왕후화된 것이 이때 이 백성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지. 제가 강하게 그냥 가슴에 와봐 다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이 붙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 이 일을 시키려고 지금까지 끌어오셨구나. 그 젊은 타이밍에. 타이밍. 회사 팔게 되면 돈도 생기니까.
그리고 제가 한 달 만에 다시 그 동네로 들어갔어요. 가서 추장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일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래 가다 보니까 송이버섯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모르고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처음에 송이 그 캐나다에 보내다가 저는 식물이기 때문에 통과 내야 되는지도 몰랐고 보내다가 FDA에 걸려가지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뭐 되는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런데 통관도 안 되고 썩어가지고 배달도 안 돼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냈는데 배달은 됐는데 썩고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시즌이 이제 1년 지나가 버리니까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때가 지나면. 때가 1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힘이 쭉 빠져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사리라는 게 있다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고사리 말리면 되지. 그럼 또 안 썩으니까. 안 썩으니까. 썩는 것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고사리예요. 그러다가 다시 송이도 말리면 되지. 해서 송이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차가버섯 나왔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디벨롭 되는 단계예요. 장로님 다른 비즈니스 하셨을 때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면서 방법을 여기서도 쓰셨네요. 예, 그렇죠. 또 이렇게 막히면 또 돌아가서 다른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께 다시 돌아오는. 순서만 이렇게 바뀔 뿐이지 그게 결국은 돌아오는. 나게 하는데 갔다 올 수도 있고. 그 일반 선교보다 비즈니스 선교가 갖는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관계성이죠. 요새는 그렇잖아요. 요새는 말씀 복음 못 들어가지고 크리스찬이 안 되는 거는 옛날엔 그랬어요. 전혀 듣지 못해서 그런데요. 지금 예를 들면 저는 카나다 원주민 선교하다 보니까 주일날 채널 트게 되면 셀룰라이트 TV 딱 나오고 기독교 방송 딱 나와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 못 들어가지고 크리스찬 못 됐다는 그는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중요한 그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에 대해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야. 그렇죠. 중요한 건 비즈니스는 그런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게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 이걸 통해서 크리스찬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좀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선교의 그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장로님께서는 그 실천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무슨 뜻인가요? 저는 한때 그랬어요. 이제 머리는 이제 점점 차오는데 이제 가슴이 답답한. 성경 지식은 점점 차오는데 실천 못하니까 답답해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성경 말씀만 배울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닌 이유가 뭔가 하면 실천을 안 하던 이유가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실천 안 하는 것이지 정말로 믿으면 정말로 진짜 믿으면 실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이제 믿는 거하고 실천하고는 이게 연결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게 하게 되면 믿지 않는 거구나. 지금 진짜로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장로님 앞으로의 그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저희 삶 자체가 이제 원주민들 위해서 바치기로 했고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오늘 또 재밌는 일은 또 잘하시니까. 좀 목수도 하고 이제 하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모르고 시작했어요. 지금 알았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좀 내가 경솔한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 수법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해 오신 하나님의 수법이 뭔가 하면 모르게 하고 일을 시작시키시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뭐 자식 창대하게 해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분명히 떠날 적에 자기 때에 창대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자기 때 창대했나요? 몇 명이나 됐나? 100살까지 아무도 안 줬잖아요.
그런 거 알았으면 그 사람 떠나지 않았을 아브라함은 절대로 본토쪽 떠나지 않았던 생각을 해요. 그럼 속아서? 속아서 떠난 거죠. 따지고 보면. 네.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그 사건만 보면 속아서 떠난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애굽 나올 적에 속아서 나왔어요. 네. 해방시켜준다고 나왔잖아요. 바로 나와가지고, 그럴 줄 알고. 네. 그런데 홍해 건너고 나니까 돌아갈 길이 없잖아. 그렇죠. 네. 그래 놓고는, 아니,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네. 광야 생활. 그거 알았다면 그 사람들 나왔겠어요. 전혀 안 나왔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주민 제대로 알았으면 저 시작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들이, 그러면 후회하나 보다. 네. 저 후회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재밌거든. 네. 그렇게 모르게 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삶을 앞으로의 삶을 모든 게 이제 원주민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7년 프로젝트로 생각했는데요. 20년 프로젝트로 지금 바꿨고 네. 이제는 서두르지 말자. 네. 하나하나 천천히 하자. 네. 그래서 최소한 이제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여유 있고 비즈니스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을 통해 선교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부터는 다른 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생각하다 보면요. 물건 팔아야 되거든요. 네. 원주민 지금 물건 스스로 못 팔아요, 그 사람들. 그렇겠죠. 그 사람들은 뭐 마켓을 고사리 마켓을 알겠습니까? 네. 뭘 알겠어요. 어떤 데 보면요, 저 기분 나빠요. 전화 와가지고 완전 장사꾼 취급할 때 어떤 속으로는, 야, 내가 장사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사꾼 행사 안 하면 장사 못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내가 이제 장사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제가 장사해줘야 되고요. 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품질이 좋아지면 스스로 팔릴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원주민 세일즈맨도, 데리고 다니면서 또 만들 네. 거고, 그러니까 20년 보니까 이제, 네. 20년 후에 이제, 저는 20년 후에 본전 다 찾아서, 네. 빠이빠이 하고, 네. 나오는 거, 그게 소유권 다 이전하고 네. 자기네들끼리 그 회사 운영해가지고 교회 서포트하고 자기네들끼리 선교하고 그게 꿈인데 글쎄요. 그거 정말로 그거 쉽지 않은 꿈 같고요. 아무튼 우리 고사리와 버섯 장사를 잘 하시려면 우리 LA도 자주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네. 하여튼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또 고백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고 자립시키는데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도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이 뿌리시는 그 생명의 꽃씨가 어떻게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그 가족을 회복시키고 또 그 이웃과 그 땅을 회복시켜 나갈지 생각하니 가슴이 뜁니다. 네, 네, 저희 정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또 저희가 받은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 장사꾼이니까 네. 선전을 할게요. 예, 그럼요. 네.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살 수 있는 게 외우기 쉬워요. 네. 제가 새로 만든 게 더차가.com. 더차가.com. TH에도 차가라고, 차가가 러시아 말인데요. 네. CHAGA. 차가. 예, CHAGA. 예. 더차가.com 하게 되면 물건 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으로도 배달이 되나 보죠. 물론이죠. 네. 지금 아마존에서 팔아 이미. 네. 아마존은 닷컴에 가서 한국말로 차가 딱 하게 되면 저렇게 제일 먼저 떨어지는데요. 네. 그래도 괜찮고요. 네. 그래도 저희 웨브사이트에 오게 되면 더 싸니까 아마존보다가 싸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재미와 감동을 전문적으로 전해드리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